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나흘째인 오늘도 윤 대통령 일단 외부 활동 메시지 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소리 안 내는 것일 뿐 사실상 관저 정치가 시작된다는 평가들이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화 정치도 시작했다. 관저 방문하는 의원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구속 집행 정치하고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보석도 있고 이게 이제 주거지라든가 통신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원에 의해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될 때는 그런 이제 옵션들이 붙거든요. 예. 근데 구속 취소는 종결적인 처분이에요. 구속 여부에 대한. 그래서 이건 취소된 거기 때문에 다 자유롭습니다. 이동도 자유롭고 주거, 뭐 통신 다 자유로운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현재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하고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된 것만으로도 윤석열 정치가 확실하게 부활한 거다. 그러면은 관저에 있던 관저 밖에 있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든 광장을 가든 정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여당 지도부도 만났잖아요. 또 의원 통화하고 예. 이런 게 다 메시지고 정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뭐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연단에 서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본인을 좀 더 나타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보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탄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래도 구속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이 아닐 뿐이지.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국회에서 탄핵 통과되고 지금까지 아무튼 보수층이 결집했고 예.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올라타서 노를 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극우 세력이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은 되되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더라도 윤석열 정치는 적극적으로 피력이 될 거다.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연단에 뭐 광화문에서 연단에 직접 서던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던 예. 메시지를 내던 정치인을 만나던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이후 만약에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의 주자를 직접 낙점할까라는 말까지 돌잖아요. 사실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여권 대선 구도에서 영향력은 윤석열 대통령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 행보, 적극적인 윤석열 정치 이것은 탄핵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 쓰던 정치인 윤석열은 이미 복귀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안에서 관저 밖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가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외부에서 모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한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재판의 전략과 그 인사들을 만나서 여당의 전국 구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났을까? 재판 전략이라고 하고 나면 이제 검찰 인사, 그리고 당의 운영과 관련된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
과연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뭐 확인이 안 되니까 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소위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사실상 김건희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인사라든가 소위 이제 한남동 김건희 실세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그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다. 이런 것은 뭐 정황상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여권의 정치인을 만난다. 거기서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만나면. 예. 그래서 역시 대응책이나 이런 전략들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변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린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고. 그건 뭐 확인되는 전화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확인되는 뭐 조선일보에 내가 목숨 예. 걸었다라든가 예, 이런 폐간에 것들이 목숨 다 걸었다. 계엄 후에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예.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다면 각 당은 이제 어떤 반응을 펼칠 것인가? 민주당은 이제 천막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당만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야당들이 전부 다 천막 농성을 하겠다, 24시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김경수 전 지사 했고요. 오늘은 김준혁, 박수현, 민영배 의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는 3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 명운을 걸고 저런 일종의 투쟁이죠.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호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것이 소위 이제 중도층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하고는 저는 또 전혀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윤 대통령 계엄 이후에 뭐 보수층이 결집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잠깐 앞선 적도 있었잖아요. 예. 충분히 결집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상 당시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양날의 칼이죠. 예. 완전히 쓰러질 줄 알았는데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올라탔거든요. 예. 그러나 확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도층을 보면 적어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평균 조사보다 항상 높고요. 예. 계엄 잘못됐다 평균 조사보다 높고요. 탄핵해야 된다 평균 조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저런 방식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명운을 건 저런 이제 강한 일종의 이제 대국민 직접 호소, 강력한 투쟁 방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층의 걱정, 예. 중도층의 두려움, 탄핵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대통령 복귀되면 그러면 또 계엄 또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여론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계기들이요. 공포심이거든요. 걱정이고.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난 총선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평가는. 예. 그런데다가 다시 복귀해서 저거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계엄 또 할 수도 있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중도층이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전국 평균 조사치보다 정권 교체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중도층 이탈이라든가 확장력의 한계로 작동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하다 보면 거리가 아니라 국회 내에 싸워라 이게 일반적인 중도층의 여론.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 해결하라
보통 때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지금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투쟁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탄핵이죠. 근데 그 탄핵에 대한 걱정이 발생되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예.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것은 중도층이 적어도 이 국면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화두, 윤 대통령 탄핵. 이것을 강력하게 많은 중도층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주고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이 예. 민주당으로서는 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수 집회에서 여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언사들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그런 압박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했던 그런 여론조사들. 그걸 보면서 좀 민주당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은 또 아닌지. 그거는 아니고요. 예. 사실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이런 거는 이 극우 아스팔트 거기에 올라탄 국민의힘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헌재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임명한 조원창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범주에 속하는 재판관들인데요. 여길 딱 찍어서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헌재를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투쟁 방식을, 호소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또 태도에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우적인 폭력적인 어떤 주장과 그런 행위를 했던 극우 집회 거기에서 주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연결하기 이제 어려운 지점들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부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당장 결집에는 효과를 받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게 재집권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단식은 안 한다. 거리로 안 나간다. 개별 의원은 모르겠고. 이렇게 민주당과는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계엄을 일으켰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상 밖의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어요. 국회에서 해제를 시켰어요. 안도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추 중이에요. 곧 판결이 나요. 이런 과정에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보수가 결집하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 일반적인 생각은 계엄 안 된다. 계엄 저지른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이게 월등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들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는 윤회 석방, 강력한 아스팔트 투쟁하는 우익에 얹혀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로 작동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이제 민심의 일반적인 지점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읽고 대응하게 되면 뭐 장애냐 아니냐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계엄을 저질렀던 거, 또 정권을 잡았던 거, 그거는 여권이고 야당은 그 반대편에서 계엄을 당하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위험하고 걱정되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장외투쟁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그리고 민주당 비롯한 야당들 천막 정치 다양한 양상들 만나고 있는데 조기 대선에 대한 영향도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의 반응 보시죠.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인사들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가.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예, 이 세 인사들 요즘 조금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어줬던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재명 흑기사 노릇을 한다. 그냥 자중하시는 게 어떻는가 이런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한 이후에 쏙 들어간 얘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완전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명계도 거기다 국민의힘이 대권 주자들 모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셈이 됐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들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탄핵이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의 잠룡들이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했거든요. 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뭐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든가 이게 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여권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정치적 존재로 탄핵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했던 사람들이 다 눈밖에 났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의 지금 잠룡 주자 외에 예. 다른 주자를 윤 대통령이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문수 지사도 거기서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잠룡으로 조사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잠룡 행보를 했던 사람들은 뭐 그렇다 뭐 이런 이제 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지금 잠룡으로 간주되는 인물 외에 다른 대안을 직접 낙점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진 존재죠.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게 보수층 결집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하고 박빙 수준까지 결집될 정도면 저는 뭐 허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집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만한 강력한 영향을 갖는 여권 내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사실상 지금 당도 있고 또 이후 대권 구도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것인지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고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상승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예, 듣기로는 이제 펜앤드 마이크나 아니면 가로세로 연구소, 고성국 TV 이렇게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에서 문제 요소들을 헌재가 시정하지 않은 탓에 국회의 권력 탈취 시도가 용이해졌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허영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저 주장이 보편성 또 일반성을 갖고 있는 크기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7명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탄핵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성명을 낸 110명의 헌법학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의 주장을 제출을 한 거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절차상의 문제인지 그런 게 특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시작하기 전에 소추 시작하기 전에 서류 송달도 안 받고 예. 변해임 선임도 늦춰지고 그다음에 제출해야 될 출석해야 될 준비 기간에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천연시키는 전략을 썼다라는 의혹 또 그 보도 그리고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막연한 주장이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를 넣었다. 그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아줬다. 그리고 계엄 사령관들이 제출했던 검찰에서 받았던 조서. 그 신문 조서들 그걸 이제 헌재가 인정해줬다. 이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헌재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예. 헌재 관련된 법 113조, 그다음에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이것은 조서를 제출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란죄를 제외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위 국정농단으로, 그러니까 내란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받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는 했는데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니에요. 구속 취소됐지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상황하고는 일단 죄목이 달라서 소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사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특검에서 최순실 등등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진척이 안 돼서 조건부, 시한부 기소 중지를 검찰에서 내리고 특검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거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것을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탄핵 소추에서. 우선 전시사변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때 계약시킨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를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국회를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현 또 계엄의 적극 가담자, 이 내란의 적극 가담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서를 볼 필요가 있었던 거지 직접 그 형사 재판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이런 거는 헌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도 사실 윤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절차적 문제 제기하면서 변론 제기를 요청할 듯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한다면은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할 텐데 헌법재판소의 소위 말해서 판결이 늦어지잖아요. 예. 그럼 늦어질 수 있는 사유는 변론 재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14일로 예상했다가 지금 17, 18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경과하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더 늦어진다 하면은 변론 재개 외에는 사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혹시 49번째 재판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 뿐만이 아니고 예. 이게 더 늦어진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영배 재판관. 예. 그래서 두 분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민주당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6명 남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직무대행이 최상목이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던 직무대행이 이거 임명을 해야 되나? 정당성이 이 문제가 있나? 또 그러면 임명을 하면 하는 대로 탄핵 인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안 하면은 더 커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죠. 원래는 탄핵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근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했다는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 주 금도 힘들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듣는 얘기도 많으실 거고 많이 경험도 하셨으니까 언제로 보세요? 탄핵 심판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조금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것이지. 예. 근데 저는 정말로 17, 18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변론 제기 말고는 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변론 제기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저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이라는 게 예.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변론 제기를 헌재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안 지금은 받아들여야 정상인데요. 예. 만약에 그게 연기가 된다면 변론 제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높다. 저는 그냥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그게 된다. 이제 구속 취소가 하나의 이제 계기로 작동을 해서 예. 헌재의 변론 제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 중에 방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래 에너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연일 찬탄, 반탄 집회들 열리고 있고 계속 이제 뭐 민주당은 어쨌든 거리로 이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목소리는 그쪽은 좀 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열기가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요. 일종의 이제 대회전의 길목이라는 게 이제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일종의 반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와서 정말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또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 구속 취소 판결 이후에 그 기세를 또 이어가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안 나면 주말에는 아주 그 에너지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확장력을 봉쇄하는 이제 국민들의 다수가 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지점하고 점점 어긋나는 것을 더 굳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당장은 물 들어오는 것 같아서 노젓는 것 같은 심정이지만 예. 그러나 저게 한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와 대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적신호를 스스로 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초반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치인 윤석열이 복귀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 얘기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워낙 에너지들이 뜨겁다 보니까 승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어느 쪽을 생각을 하든 각자들이 정치인들 특히 대표 정치인들이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표명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선거는 패한 사람이 승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가장 가파르고 가장 격렬하고 그야말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정도의 아주 격화된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승복이라든가 일반 정치에서의 어떤 승복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쪽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한국 정치는 이제 가파른 대결, 격화된 대결, 극단의 대결 이것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우려스러운 거죠. 이기든 지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가 다시 또 뭔가의 시작이지 않을까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치가 이제 그야말로 진영 대결 정도가 아니고 극단과 극단이 충돌하고 그야말로 가장 강한 방식, 가장 강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것을 미천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저는 불가피해지는 그런 과정들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로 문제가 다가왔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해법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